나와 함께 춤을 1. 오늘은 손님들이 10여 명 몰려온 듯하다. 부엌에 숨어 있다가 살짝 현관에 나와 보니 신발들이 어지럽다. 구두코를 바깥을 향하여 돌려놓기 시작했다. 주인 마님 하교세 친구들이 아닌 모양이다. 남자 손님의 신발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모두 13명의 신발을 정리해 놓고 도둑고양이 마냥 발꿈치를 들고 부엌방으로 피신해 버렸다. 이제 문제는 다과상을 차려내가야 한다. 이게 내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이다. 상 차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다. 사과를 꽃 모양으로 깎을 줄도 안다. 하긴 이 집에 처음 들어와서 배운 일이 썰기였다. 운영썰기를 의시해서 반달썰기, 깍둑썰기, 나박썰기, 어슷썰기, 송송썰기, 채썰기, 편썰기 등 칼질부터 배우지 않았던가. 우선 찬물을 올려놓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넓은 접시에 색깔을 맞춰 예쁘게 사과, 딸기, 키위와 배를 놓으면서도 어떻게 저들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손이 떨린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이 마치 징그러운 구렁이라도 된 듯 병적으로 몸이 제멋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온다. 이 집안의 여주인인 하교수가 가르친 방식은 과일 포크와 작은 접시들을 먼저 날랐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했다. 문제는 차 주문을 받을 때가 고비였다. 손님들 얼굴을 모두 쳐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이에 원하는 차들을 받아 적으면서 저들을 보지 않으면 되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찌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하교수의 지적으로 꾸중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나는 마지못해 눈을 가늘게 뜨고 차 주문을 받아 적었다. 언제나처럼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 집에 2년 전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저 애 참 못생겼다.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여자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말 깜짝 놀랐다. 야,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졌어. 하나도 어울리는 곳이 없어. 쉬, 목소리를 죽여라.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자신이 못생겼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터였지만 이건 기막힌 강타였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여자란 점을 확증한 셈이다. 얘야, 너 제주도 좋다. 어디서 저렇게 못생긴 아이를 데려왔니? 저들의 쿡쿡거림이 가슴을 칼로 애는 듯하다. 잘생긴 것들에다 놓으면 엉덩이에 뿔이 나서 오래 있지 않더라. 저 정도는 돼야 몇 년이고 붙어 있어. 집안 남자 걱정도 덜고 말이야. 그러자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모두 박수를 쳐가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어댄다. 이렇게 응하는 하교수의 말은 더욱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부엌에 딸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추한 내 얼굴을 비춰보았다. 내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못생긴 얼굴이다. 코는 펑퍼짐하게 퍼져서 반죽이 묽은 인절미처럼 너부죽하게 퍼지고 광대뼈는 유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툭 튀어나왔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작은지 꼭 단추구멍처럼 쪽 찢어져서 손가락으로 열어야 눈동자가 보일 듯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적에 옆에 앉은 남자 녀석이 내 눈에 손가락을 바짝 대고 흔들면서 보이느냐고 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눈이 작은가 짐작이 된다. 거기다가 옥리박이의 곱슬머리다.
옥리박이 곱슬머리와는 말도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사람은 성깔이 깐깐하고 깍쟁이라 미리 점수를 깎고 보는 세상이다. 키라도 늘씬하게 크면 이런 추한 내 얼굴이 감춰져서 학교 다닐 적에 좋았으련만 언제나 나는 일본이었으니 그 키도 너무 작아 사람들 어깨 밑에 들 정도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직 살아오면서 난장이란 말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오늘 온 손님들은 나의 이런 추한 외모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집안을 무겁게 찍어 누르는 칙칙한 분위기가 답답한 걸 보니 아마 대중대사를 의논하러 온 모양이다. 탁자 위에 가져다 놓은 과일에 손을 대는 사람도 없다. 그저 묵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마치 장례식을 의논하는 사람들처럼 모두 어두운 얼굴이다. 부엌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통장을 꺼냈다. 2년간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꼬박 모았으니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우선 제일 문제인 코 성형 수술부터 할 예정이다. 코가 너무 납작하니 몸 전체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 코는 온몸의 중심이라 오뚝 솟아야 하는 법인데 그게 튀어나온 광대뼈와 같은 수준이니 옆에서 보면 아예 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코를 아주 뾰족하게 높이고 그 다음에는 광대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할 참이다.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 이 집안에서 미인이 되어 나가야 한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생명을 걸었다. 절대로 하지 않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미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주인이 시키는 장보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일 말고는 절대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눈은 제일 마지막에 할 참이다. 눈이야 눈꺼풀을 만드는 간단한 수술이니 그건 차후 문제다. 제일 시급한 코와 광대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듣기로는 원하는 배우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주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면 닮은 꼴로 그대로 수술해 줄 정도로 성형 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 않던가. 시골에 살면서 얼굴로 인해 주눅이 들어 시집도 가지 않겠다고 우겨대던 나였다. 친척의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성형 수술을 받아 예뻐져서 돌아오겠다는 꿈 때문이었다. 처음엔 유명한 배우인 최진실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꼭 그렇게 성형을 해달라고 말하리라 작성했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변했다. 이 집 거실에 걸린 주인집 외동딸의 사진을 가져가기로 했다. 최진실보다 더 귀엽고 예뻤다. 내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 살짝 웃을 적에 쏙 들어가는 보조개는 정말 매혹적이었다. 나도 저런 보조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내 우상이 된 이 집의 딸의 사진을 한 장 얻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문제는 예쁜 얼굴로 변신하여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한 뒤 아닐까. 태어난 아기가 나처럼 추물로 생겼다면 이건 누굴 닮았느냐고 야단이 날 일이다. 그때 가서 내 성형 수술 사실이 발각된다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래도 은근히 그 일이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린 시절 외모로 인해 늘 아픔을 달고 살았다.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나를 대하면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이렇게 못생긴 아이도 있나? 하면서 깔깔대기 일쑤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비가 구질구질 오는 기분 나쁜 날이었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릴 적 사진을 놓고 있었다. 야, 우리 소희가 이때는 정말 매주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긴 너무 살이 쪄서 그 작은 눈이 아예 실처럼 흔적만 있고 턱도 셋이나 되고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주름이 잡힐 정도이니 이거 아주 못 봐준 추물이었어. 현관에서 신발을 막 벗으면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걸걸한 목소리에 나는 숨이 탁 막혔다. 아,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구나. 아버지 눈에도 내가 그렇게 못생겼으니.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람 꼴이 박히고 있으니 고마운 일이죠. 그애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러자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이죽거리는 반응이 잇따랐다. 누굴 닮긴 누굴 닮아. 당신 닮았지. 아니, 내가 소희처럼 못생겼단 말인가요? 그럼 미인이라고 생각했어? 딸이 당신을 닮지 누굴 닮아? 당신 키가 작으니 걔도 당신처럼 키가 작잖아. 날 닮았음 중키는 될 거다. 호랑 황대뼈 나온 건 당신 여동생 닮았지 왜 나를 안 닮았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 외모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우두커니 현관에 앉아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다툼을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뛰어나가 동네 저수지에 풍덩 빠져 죽고 싶었다. 아니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 동네 앞을 지나가는 철도에 누워있으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죽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죽는다면 이 모든 아픔에서 빠져나올 것이 아닌가. 엄마 아빠까지 인정한 추물인이 더 살아서 무엇하리요. 나는 그날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마시다 놓은 소주를 마셨다. 반병 정도이니 당시 7세였던 내게 정말 많은 양이었다. 그 술을 아버지처럼 먹고 잠이 들고 싶었다. 어찔 2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서 헌 옷들 속에 묻혀 잠이 들었다. 초과일이라 춥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 탓인지 그다지 추운지는 몰랐다. 몸을 앙당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 옷자락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이 소란하더니 수런거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난리였다.